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2018년도 4사분기로 접어들었고 4사분기도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회원 여러분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리더를 키우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직이론 학자들은 조직의 리더와 조직의 구성원, 우리 애터미 같으면 리더와 파트너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면 조직도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리더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의 명언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사자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리더가 개라면 모든 전투에서 사자들은 개처럼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개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리더가 사자라면 모든 개들은 사자처럼 싸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병사의 수나 그 구성 자질이 어떻느냐에 관계없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대의 전투력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도 똑같다고 봐요.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장과 성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자 같은 리더를 양성하면 조직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조직의 성과도 획기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단순히 용맹하여서 백수의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사자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리더를 양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조셉 베일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기업의 CEO들, 최고 경영자죠. 이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유능한 CEO 자리에 올라왔느냐를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에게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멘토. 자기들을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안내해준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리더가 되는 데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멘토가 무엇인지를 알면, 멘토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은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누가 해코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프로텍팅이라고 그러죠. 가르치고, 티칭하는 거죠. 그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디벨로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 상담자 역할, 스승 역할, 안내자 역할, 그리고 친구 역할, 나아가서는 아버지 역할까지 해준 사람이 멘토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멘토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충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나 멘토가 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상급자 또는 스폰서가
멘토로서 적합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나는 멘토로서 적합한 인물이다. 그 명확한 기준은 우리 사운입니다. 우리 사운은 그것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 기준이 되기도 하고 멘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게 정말 성장할 회사인지 가다가 망할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멘토를 판단하는 기준도 된다는 거예요. 첫째, 사원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했듯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을 내 돈벌이나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내 파트너들을 내 직급 상승과 수당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그것을 받고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의 두 번째 개념은, 두 번째 의미는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양심의 소리는 바로 신의 소리거든요.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파트너들을 또는 고객들을 자기 돈벌이 수단이나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멘토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복제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전을 창출해 줘야 돼. 파트너들에게 비전을 창출해 줘야 돼. 비전은 장차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야. 그 이상적인 상태가 있어야 그 길을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고 조직이 큽니다. 자, 생각을 경영한다의 두 번째 의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윤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따라서 멘토라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멘토로 자격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파트너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생각을 경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원에 안 맞죠.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며.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은 믿어야지. 그래가지고는 굳게 못 써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 어떻게 믿어줘? 겉으로만 5천만 원 할 게 아니고 현재 내 직급은 비록 낮고 수당은 비록 적더라도 애터미의 시스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으로 볼 때 이 애터미 비즈니스에서 성공 못하는 기적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은, 신념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식과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이 일치할 때 확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는 5천만 원 그러는데 속으로는 여기까지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그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내부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내부적 동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언젠가는 그만두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섭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겉으로 무슨 겸손한 척 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해요. 멘토의 한마디는 책 100권 읽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멘토가 진품이어야 돼. 진품. 그 진품명 이 멘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직 애터미에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프로텍팅, 보호해주고, 티칭, 가르쳐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디벨로핑,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멘토예요. 이렇게 해서 사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내가 멘토가 될 수 있는지, 멘토가 되려면 뭘 보완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스폰서가 멘토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센터나 또는 팀이나 미팅을 할 때 과연 나는 멘토가 되려면 뭐가 부족한지, 뭘 더 보강해야 되는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의하면서 모두 멘토로서의 자격을 가지셔서 자기 라인을 아주 사자 같은 리더를 만드는데 매진하신다면 머지않아 모든 사업자들의 라인이 폭발적으로 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페리얼 가는 것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가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